자, 오늘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웅박. 네, 안녕하세요. 웅박입니다. 웅박이라고 그래서 박웅이 아니고 주웅입니다. 웅박밭.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자궁근종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육에 생긴 종양이다. 맞습니다. 이런 예. 자궁 뜻이죠. 근육에 네. 생긴 종양. 근종. 네. 종양은 악성과 양성이 있죠. 검사는 양성과 음성이 있고, 그럼 검사는 음성이 좋은 거고, 종양은 양성이 좋은 겁니다. 양성인 경우는 그러니까 암이 아니다. 암이 아니다. 네.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일단 걔를 떼내야 되나요? 자궁근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소견이 워낙 특징적이라서 초음파를 보면 이거는 근종이고 양성이고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죠. 그럼 보통 자궁 근종을 알게 되는 건 언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증상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고 증상이 없는 분들은 건강검진. 근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치료를 하거나 그러진 않은가 그렇죠. 네네. 봐요. 근종이 초음파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자궁근종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고 조직 검사는 안 해도 되고. 네. 근데 그때 초음파에서 사이즈가 얼마다 요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두고 봐도 됩니다. 하면 그냥 두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두고 보다가 수술하는 경우는 네. 어떤 경우? 전체적으로 한 12cm 정도 자궁 크기가. 네. 생리양이 많다, 생리통이 심해지는 거나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것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생리하는 기간이 너무 긴 그것도,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그렇죠. 자궁 근종일 가능성이 예, 있는 예.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서, 사실 이것도 말 못할 고민이니까 혼자서 이렇게 참거나 이겨내시다가 도저히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병원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가시는 게 어떠냐, 저는 그건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양이니까 네. 딱 뜯어내면은 끝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뜯어내는 건데 자궁을 절개하고 근종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과정. 개복 수술이에요? 너무 크면 개복 수술, 크기가 좀 적당하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이게 자궁 근종을 그냥 양성인 경우인데 네. 크기가 커졌어요. 네. 그래도 계속 nep두면 네. 혹시 얘가 암이 되거나 암으로 바뀌면 육종이라고 합니다. 근종이 육종으로 바뀌는 확률은 한 8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그냥 근종이 육종 되는 거는 굉장히 드물지만 갑자기 빨리 자랐다, 육종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1000명 중에 1명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을 네네.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지만 혹시 이 사람이 그 1명일 가능성이 있다 싶은 뭔가 이렇게 좀 낌새가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다는 예, 거죠. 그게 이제 크기가 급속도로 자란 경우, 그다음에 하열도 동반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소견에서 전형적인 거 말고 약간 이제 음영이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뭔가 모양이 이제 미심쩍은 아이들. 맞습니다. 네. 좀 찜찜한, 전문 용어로 껄쩍지근한 네, 그런 경우는 MRI를 찍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 나눈 이 육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할 때 무리하게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혹을 절제까지는 잘 하는데 밖으로 빼낼 방법이 없어요. 개복을 안 했으니까. 조그만 구멍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혹을 분쇄를 한단 말이죠. 그 구멍으로 나오려면. 그래서 뱃속에다 놓고 이 혹을 분쇄하다 보면 이 세포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가 아니고 육종이 의심되면 개복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분쇄를 할 때 분쇄를 이렇게 백에, 뱃속에 있는 백을 집어서 그 백 안에서 이렇게 분쇄를, 그건 하여튼 고도의 테크닉인데 자궁근종은 자궁에 아무데나 막 생길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생기죠. 예. 그러면 어디에 생기든 상관없이 수술은 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궁이 이렇게 있다면 바깥쪽 안쪽이 있는데, 그래서 자궁의 바깥쪽에 있으면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자궁의 가운데 있으면 자궁경 수술. 그래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죠, 위치에 따라서. 자궁을 아예 절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자궁 절제도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출산이 다 끝났어야 되고
더 이상 아기 안 낳으실 분들에 한해서 자, 그 자궁근종 검색을 해보면 네. 인터넷에 이제 뭐 수술 안 하고 낳는 예, 예, 방법, 예. 뭐 저절로 낳는 방법, 뭘 먹어라,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저절로 낳기도 합니까? 폐경이 되면 저절로 낫죠. 폐경되면 그래요? 네, 낫다기보다 줄어들죠. 크기가. 네, 크기가 줄어들고 증상도 줄어들고. 증상은 이제 월경 과다였던 분은 그게 없어지는 거죠. 폐경이 됐으니까. 네. 생리통도 없어지고. 네, 없어지는 거고. 폐경 이후에 자궁근종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나온 육종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폐경이 되면 줄어야 되는데 폐경이 됐는데 커지는 사람. 이게 안 맞죠? 네네. 네, 그런 경우는 육종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약은 없어요? 먹는 약은? 궁금해요. 아, 먹는 약이 자궁근종을 줄이는 약이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게 또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 약은 잘 안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하면 흔히 네. 하이프라는 게 네. 나오던데. HIFU, Highly Intensive Focused Ultrasound. 울트라사운드는 초음파 에너지고 포커스라는 거는 초점을 갖다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자궁 근종에다가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맞춰서 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하다 보면 고열이 돼서 정상 조직도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임신을 해야 될 사람은 이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궁근종 수술은 네, 보험 적용이 되나요? 되죠. 네, 당연히 네. 저건 안 됩니다. 되겠다. 네, 안 되죠 이거는. 자궁근종하고 임신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궁근종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출산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근데 수술을 하자니 왠지 거기 막 건드리고 수술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출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자궁근종이 있으면 또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네. 혼란스럽단 말이죠. 네.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명쾌하게 정리드리면 임신과 관련된 부위가 있어요. 위치. 거기가 이제 자궁 내막. 내막이고 거기 공간은 내막강이라고 강자를 붙여서 내막강. 그 공간에 근종이 있으면 착상이 일어날 자리가 좀 방해를 받는 거죠. 착상이 방해를 받고 착상이 됐어도 아기집이 커지는 게 또 방해를 받고. 그래서 그 자궁 내막강을 뭔가 왜곡시키는 거기를 차지한다든지 그걸 밀고 있다든지 이런 근종은 없애줘야죠. 네. 그게 있으면 오히려 임신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자궁 내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궁의 바깥쪽에 있다. 이런 근종은 임신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그 경우는 그냥 수술 안 하고 네. 그냥 임신을 하고 자궁근종은 뒷일로 미루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네네. 겁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너무 큰 경우는 근종이 너무 크면 큰데 수술을 안 하면 자궁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자궁이 커지면 자궁도 커지고 근종도 크고 하면 배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주 큰 경우는 해주는 게 좋죠. 되게 좋다. 그 수술로 제거한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재발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10% 20%? 네, 이 정도 됩니다. 네, 오늘 웅방님이랑 같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동안 이제 몰랐던 사실도 더 알게 되고 해서 자주자주 나오잖아.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본인은 뭐에 유익했습니까? 환자 여러분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유튜브로 하면서 좀 더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